안녕하십니까. 2025년 행집사를 많이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 편 한 편 영상에 돈 버는 아이템으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욕실 환풍기에 설치할 수 있는 전동댐퍼와 후드에 달 수 있는 전동댐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동댐퍼가 뭐냐고요? 전동댐퍼는 보시다시피 여기 역류하는 냄새, 혹시 집에 아랫집에서 담배를 필 때 담배 냄새가 난다거나 후드를 작동하지 않아도 아랫집 요리 냄새가 날 때 설치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외풍 차단, 이건 무슨 뜻이냐? 옥상이나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후드를 작동하지 않아도 바람 소리가 날 때 차단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도구는 보시다시피 전동 드릴, 검정색 테이프, 니퍼, 칼, 벤치, 스크리퍼입니다. 자, 오늘은 후드를 또 하나 또 준비해서 왔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일반 슬라이딩 제품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후드를 구입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설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많은 설치하는 기사님들이 그걸 안 보시고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새 제품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보통 설치하러 갔을 때 여기 양쪽에 피스 2개, 나사 2개만 설치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설치 방법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을 또 현장에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댐퍼 연결하는 거에만 집중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후드는 간단하게 설치를 했을 때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속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후드를 고장 났는지 고장이 안 났는지 어떻게 점검하느냐? 쉽습니다. 이게 이제 자바라라고 합니다. 자바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끝부분에 반도 또는 케이블 타이가 채워져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굴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했을 때 이렇게 소음이 없으면 정상. 후드 점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빼보면 됩니다. 뺐을 때 소음이 없다 그러면 후드는 정상. 연결했을 때 소음이 심하게 난다. 그럼 배관 속에 무엇인가 막힌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 배관 속을 체크하시고 점검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단계가 아니라 댐퍼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후드에 댐퍼 작업을 할 때는 안전하게 코드를 뽑습니다. 이 안쪽에 검정색 박스 안에 콘덴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콘덴서가 나왔습니다. 이 제품이 콘덴서입니다. 자, 렌즈후드에 케이스를 빼면 되는데 제품마다 이 케이스 위치는 다릅니다.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콘덴서 이렇게 생긴 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 코드는 항상 뽑아 놓고 작업을 하고요. 이 댐퍼라는 거는 어디?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이 선 보시면 암수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빼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빼다 보면 빠집니다. 이렇게 뺀 부분에 맞는 사이즈를 꼽고 반대쪽 흰색을 뺐으니까 흰색하고 같이 체결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가닥의 선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쪽은 암, 한쪽은 숫. 그래서 암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뺐던 곳에 보시다시피 한쪽을 연결하고 반대쪽 불리한 부분에서 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연결 전의 모습, 연결 후의 모습.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벗겨져 있으면 전류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피복을 안전하게 끼워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더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 검정 테이프 한번 감아주는 게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전기는 누전되거나 쇼트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빨간색도 마찬가지 빼주시면 좋은데 클립을 잘 집어넣어서 조금만 벗겨내면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3개를 찾을 수 있는데 같은 모양에서는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모양과 함께 끼워주시고 반대쪽 뺐던 곳에 또 하나 끼워주시고 이렇게 체결을 하나씩 자, 이렇게 하면 연결이 끝났습니다. 쉽죠? 보시다시피 새 제품을 뜯어서 연결하고 스위치를 꼽아서 작동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딩 후드를 작동을 시켰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키면 가동이 됩니다. 보시나요? 그런데 후드는 기본적으로 1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단, 2단, 뭐 많게는 3단, 정말 많게는 파워까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정지했을 때는 보다시피 꺼져야 됩니다. 자동으로 닫혀야 되고 2단계 틀었을 때도 또 다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에 가동했을 때 키포인트는 후드를 최소 10분에서 15분, 많게는 20분 동안 가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최초에 구입해서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전력이 공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5분, 20분 정도 가동해서 여기 안에 있는 충전기에 충전이 되고 난 다음에 작동을 멈출 경우 지금 닫히는 힘이
충전된 힘으로 닫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산 제품은 15분, 20분 정도는 가동을 해서 힘을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작동하면 보시다시피 날개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것도 댐퍼라는 기능 똑같은 기능입니다. 단 현재 제품에는 고무 패킹이 있기 때문에 차단율이 높습니다. 99.9%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제품에서는 주변이 막혀 있지 않아서 차단율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로 역으로 바람이 집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댐퍼를 설치해서 차단율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공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위치를 설치하겠지만, 공간이 나온다 그러면 가능한 자바라의 시작 지점이 아니라 거꾸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연통 끝자락에 댐퍼를 설치하는 것이 댐퍼 수명도 오래 가고 차단율도 완벽해집니다. 그 이유는 댐퍼가 설치된 이 지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차단은 여기서부터 이 이후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자바라가 구멍이 뚫렸거나 틈새가 벌어졌다 그러면 냄새는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댐퍼 설치 위치는 이곳이 아니라 가능하면 최대한 댐퍼에서 멀리 갈 수 있는 위치, 제일 좋은 위치는 벽 끝자락, 벽면하고 연결된 끝자락에 연결되는 게 제일 좋고요. 기본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면 약 1m 조금 넘는 자바라를 제공을 합니다. 무료로. 보통 기본적으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바라를 10m나 5m짜리를 한 박스씩 들고 다니길 권장합니다. 그래서 길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좀 더 길게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바라를 반드시 설치 전에 빛을 바라보면 이 안쪽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불량품이 있으니 불량품은 걸러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끝자락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안쪽에 있는 날개를 반드시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 얘가 열리면서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 간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댐퍼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 끝자락에서 요 댐퍼 날개 두 개를 빼주시고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구멍을 뚫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이 부분 하나, 둘, 세 곳이 있는데 여기에 나사를 박으면 안 됩니다. 날개를 뺀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날개를 있는 상태에서 나사를 박으면 날개가 간섭을 받아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은박지 테이프로 마감을 쳐주는 게 제일 좋고요. 자바라는 케이블 타이나 서스 밴드를 이용해서 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박지 테이프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 틈새를 밀봉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쉬운 방법으로 댐퍼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이 플러그 타입, 여기 제품에 연동하는 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 타입을 사용하면 좋지만 없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연동을 할 것이냐, 막상 해보면 국내산 말고 수입품들은 대부분 다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선은 빼고, 자, 이제부터 플러그 타입을 연결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플러그 타입은 환풍기에 많이 설치하는 제품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면 보다시피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후드랑 같이 콘센트에 연결하면 문제가 뭐냐, 후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얘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후드가 작동이 되고 돌아가고 꺼졌을 때 이 댐퍼가 닫혀야 됩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콘센트에 같이 연결이 되면 항상 열려 있어서 의미가 없는 댐퍼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스위치 선을 찾아서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기 어렵다, 전기 힘들다, 잘못되면 어떡하냐 하지만 원리만 알고 기본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안전한 건 코드를 뽑고 확인합니다. 전기를 항상 작업할 때는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만 오늘 교육을 위해서 장갑 없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단호하게 자르셔야 됩니다. 저는 한 가닥씩 안전하게 자르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왜? 항상 일상생활이 습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시피 전선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확인해서 피복을 조금 길게 약 한 10cm 정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편안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약 2cm, 3cm 정도에서 피복을 벗기고,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코드 뽑힌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가닥씩 분리해서 찾고, 이제부터 어떤 걸 찾아야 된다고요? 후드에 작동하는 스위치 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봐도 모르겠다는 이 접선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잘 보시면 전기 플러그가 있는 선에서 보시다시피
세 가닥의 선이 나와 있습니다. 갈색, 하늘색, 초록색. 그러면 초록색은 접지, 갈색하고 파란색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있을 건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여기 모터로 가는 선 보이시죠?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근데 많은 분들이 쉽게 가려고 선 색깔을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교육하다 보면 절대 선의 색깔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제품마다 달라요. 어떻게 선의 스위치를 찾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 전기 테스트기입니다. 오늘 또 촬영을 위해서 제가 또 새 제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가까운 철물점에 가서 어떤 걸 구입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중요한 건 볼트를 볼 수 있는 방식만 알면 됩니다. 이 제품 두 개도 보니까 볼트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얘는 두 번째 위치가 볼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얘는 AC 볼트에서 두 번째를 찾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양쪽 두 개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 테스트기고, 얘도 마찬가지 두 가닥을 찾아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할 수 있는 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전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작동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고 한 가닥, 빨간색 한 가닥을 들어오는 전선 220V 선에서 한쪽, 본인이 뭐 파란색을 찍든 갈색을 찍든 찍고 이 스위치 선에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볼트가 숫자는 뜨는데 계속 231.9가 나오면 원선이 아니고 반대쪽 한 가닥을 꼽아 보시면 또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0.32, 0.27. 자, 보시다시피 파란색을 꼽았을 때는 230,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231.9가 나오기 때문에 아닌 거고, 전기가 항시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쪽에 꽂고 테스트 해보면 지금 꺼져 있는 상태 0.27 나옵니다. 이럴 때 1단계를 가동을 딱 시켜보면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231.5. 그러면 다른 선을 꼽았을 때 193, 반대쪽에 거는 0.32. 그럼 제가 봤을 때 요 232가 1단계 스위치입니다. 220V 이상 돌아가는 스위치. 반대로 파란색에 꼽았을 때 지금 193.5V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를 돌리면 얘는 220V 이상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2단계. 보다시피 231.6. 그럼 1단계 스위치는 231.6보다 높아야 됩니다. 꼽아보면 243.6V가 나옵니다. 보다시피 전원을 껐을 때 이 숫자는 0으로 근접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0.027로 떨어졌습니다. 모터가 멈춘 거죠. 자, 그렇다면 보다시피 여기 회색 선 한 가닥하고 이 주황색 선 한 가닥에 방금 우리가 벗겨낸 선을 한 가닥씩 피복을 연결하면 작동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사항, 이제는 코드 뽑으셔야 됩니다. 스크래퍼 이용해서 전기선을 놓고 바로 벗기면 이만큼 벗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에 맞춰서 감아주면 되는데 반드시 주의사항은 코드를 분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코드 안 분리하면 이러다가 감전당합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연결하고 안전하게 절연 테이프를 또 감아줘야죠. 제가 요새 유튜브 찍다가 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엄청난 정보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요새 아주 많은 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도 이렇게 깔끔하게 절연 테이프를 감아주시고, 반대쪽 회색에서 뜯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선 한 가닥에서 혹시나 하는 과정에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릴 수도 있으면 그냥 당당하게 잘라내고 세 가닥을 동시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에는 변수가 많아요. 이렇게 뜯어서 할 수 있는 현장도 있고 반대로 뜯지 못하는 현장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결하면 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아파트 있습니다. 여의도 자이 아파트. 거기는 댐퍼랑 환풍기랑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반드시 접점 찾는 기술이 없으면 들어가서 작업할 수가 없고요. 특히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댐퍼선이 들어가긴 있긴 한데 보이지 않는 댐퍼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댐퍼가 있으면 다행이죠. 대부분 고급 주택이나 고급 아파트는 이 댐퍼가 저 멀리 벽 속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선이 두 가닥이 넘어왔다. 그러면 반드시 접점을 찾아서 연결을 해줘야 작동이 됩니다. 왜? 그냥 무턱대고 잘라버리면 닫힌 상태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후드를 달아서 설치를 해도 배기가 안 됩니다. 반대로 좀 더 고급 주택은 공조에 연결돼서 4가닥이나 6가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선 두 가닥에 절연 테이프 안전하게 감아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스위치를 켰을 때 이렇게 보다시피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두 개 다 테스트 한다고 끼워 놓은 건데 댐퍼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바라로 연결해서 댐퍼가 끝부분으로 갈 경우에는 안 빼셔도 됩니다. 언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야 될 경우에 이 열리는 날개로 인해서 여기 있는 빨간색 고무 이 부분이 닫히는 문제가 발생하면 오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날개를 빼주시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댐퍼를 설치하면 이 날개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빼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2단계 스위치로 작동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2단계 스위치를 작동했을 때도 보시다시피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꺼져야 되냐? 스위치를 껐을 때. 확실히 닫는 속도도 저기 콘덴서 타입보다 훨씬 빠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콘덴서 타입보다는 전기 플러그 타입을 더 많이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댐퍼도 종류별로 나옵니다. 100파이가 있고요, 125파이, 150파이, 200파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 집에 맞는 사이즈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을 우리 촬영 감독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후드를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촬영 감독님이 한번 실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꿔가지고 한번 우리 촬영 감독님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